자, 오늘은 제가 그 명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종류의 명상법들을 공부해보고 그 회원들한테 지도를 해보고 또 제 스스로도 해보고 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정리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정리된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명상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명상은 개인마다 틀리고 그 깊이가 또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명상도 있고, 그냥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명상도 있고, 그냥 숨 쉬고 걷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명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차원의 명상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중심을 잡고 하시는 명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란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결론은 어느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란 건 인생도 똑같아요.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다. 뭐 이게 진짜 인생이고 이건 가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되게 방대한 우주 같아요. 우주. 명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우주를 설명하는 거랑 같은 거라서 쉬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들이나 책 같은 거 이것저것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게 돼 있어요. 제가 20년, 30년 헤맸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많이 헤맬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수들, 스승들, 그 실력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또 제 직업이 매일 같은 사람들, 그 바뀌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보통 사람보다는 명상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나름대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데 좀 유리한 인생을 좀 살고 있습니다. 자, 명상은 누가 해야 될까요? 명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명상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제가 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왜 명상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명상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누구나 하는 거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모든 게 명상이다 생각하면 명상이고 명상이 아니다 생각하면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명상이 돼요. 그리고 이 순간이 명상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수들이 그 고승들이나 그 엄청난 책을 쓰신 분들이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승들이 선문답이라 그래가지고 그 똥막대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라서 왜냐면 그때그때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면 이거는 명상이란 건 내면에서 스스로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그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명상은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 자체가 가짜인 건 없는데 누군가한테 들은 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체험된 게 진짜인 거예요. 체험된 것만 진짜예요. 다만 누군가한테 특히 고수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듣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고 참고사항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안내자의 그 흐름을 보고 아 이게 명상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강의, 이런 줌 미팅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사건, 사고들, 고통들,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고통들이나 괴로움이 있어야 이 현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가,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가, 자유가 없는가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왜 자유롭지가 않지?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만약 예를 이건 불가능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한 50살까지 아무런 고통이나 장애물이나 어떤 사고가 없었다. 병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명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또 들리지 않는 종류의 분들은 현실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돈, 외모, 남의 평가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명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회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정말 명상이 중요하고 필요한 상태지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주파수하고 제가 설명하려는 명상의 그 내용 주파수랑 안 맞아. 근데 붙들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들한테 그냥 릴렉스 차원의 명상만 얘기하죠. 그냥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고 음악 틀어놓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너무 긴장돼 있다 몸이. 요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명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스펙트럼은 엄청 넓다. 결론은. 그리고 오늘 제가 주파수를, 진동수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현실적인 사람,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 진짜 나, 진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요 분들한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너무 멀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랑 대화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주파수가 어느 정도 맞았을 거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있는 어제 오신 회원이 있어요.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명상가예요. 딱 봐도 명상가야. 그분을 제가 만난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전에 만났어. 그분은 자연에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인도 여행 가서 그 인도 사람들 옷 입고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40, 지금 40대 정도 됐는데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그 당시에 결혼 전이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삶 자체가 명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명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명상에 관심이 많아서 명상도 연습하고 수련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남자를 만났고 그분이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몸이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몸이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것 때문에 단식원에 왔었는데 그 전에도 조금씩 이제 증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명상가의 삶을 살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명상가의 삶이에요. 외모나 그 사람이 느껴지는 아우라가 명상가인데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돈도 좀 벌어야겠고, 결혼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생활에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직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리하는 직으로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 사람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전의 삶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이 온몸이 아파졌어요. 어제 왔는데도 엄청 안 좋은 거야. 장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 이제 일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몇 번을 한 3개월씩 쉬었어요. 일 그만둬야겠다고. 근데 계속 다시 가서 다시 일하고 또 몸이 막히고 또 단식원에 와서 쉬고 그럼 좀 회복돼서 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야. 이거를 한 5년, 6년 한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도 명상을 해요. 호흡을 하고 건강 음식을 먹어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면 무너지는데 그때 막 폭식, 과식, 야식도 좀 하고 안 좋은 감정 속에 막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본질이 명상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깐 좀 회복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또 다시 아파지는 거를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1년에 한 3-4번씩 와요. 한 3일씩, 뭐 이틀씩. 근데 어제 하는 말씀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하고도 헤어진 거예요. 이분한테는 명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해도 이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수미 씨한테 내가 수없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해는 다 하지만 뭔가 아직 잡히지가 않는 뭔가 손에 딱 잡히지가 않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이해는 다 하는 거야. 명상의 필요성이나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근데 명상이 이게 짧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현실의 비중이 너무 커진 거야, 이 사람 삶에서. 그래서 스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속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산에 가거나,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스님이 된다거나, 수녀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이비로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속세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명상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허상이다. 라는 거를 깨달은 단계에서만 명상이 돼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지금 단계의 명상은.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들도 명상이 돼요. 그냥 5분씩 자기 전에 바르게 앉아가지고 호흡하는 명상은 누구나 돼요. 그리고 다시 현실적인 삶을 살겠죠. 그럼 현실적인 삶을 살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 온갖 에고들과 감정들과 긴장들과 어디서 어떤 위험이 나한테 올지 모르는 그 칼날 또는 가시 같은 게 나한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많은 명상센터가 생겨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명이 그런 걸 센터나 교육을 받아도 한두 명밖에 진짜를 못 만나는 거야. 100명이 스님이 돼도 고승이 되는 건 한 명뿐이야. 99명은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스님이든 수녀님이든. 수녀님도 단식원에 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스님도 단식원에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 또 수없이 많거든요. 몇십만 명이 있는데 진짜 무당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잘 보세요. 경제도 마찬가지 않나요? 그죠? 사업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지. 진짜로 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 그죠? 평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소수예요. 대부분은 포기했다가, 또 다시 다른 것도 했다가. 그죠? 잠깐 좋은 선생님이 됐다가, 잠깐 괴로운 선생님이 되는 거죠. 다 그렇지 않나요? 주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아, 다 이런가? 다 이렇게 살고 있네. 이런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파구를 저도 고민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저의 그 돌파구도 저도 고민해 봤을 거고, 그 돌파구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론이 명상인 거야. 결론이. 근데 명상을 설명을 했어. 지도를 하고. 근데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어. 유튜브에 설명 잘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이게 그 사람이 사이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이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이비가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사이비 상태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를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뭐가 진짜냐? 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가 진짜냐라고 설명의 핵심이 뭐냐? 뭐가 진짜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상 이전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명상 이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세포 해독이에요. 세포 해독. 첫 번째요. 매일 강조하는 거죠. 세포 해독이 안 되면 명상은 불가능해요. 제가 설명하는 명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명상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근데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 흉내 내는 거야. 근데 흉내를 자꾸 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명상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잘못하면 거기서 사이비로 빠지니까. 그죠? 남한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비로 빠져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들한테 설명하다가.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 속지 마세요. 일단은 세포 해독이 먼저다. 그러니까 세포 해독이 전까지는 연습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해독은 물, 공기, 소금, 단식, 기통. 여기까지가 세포 해독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진리 공부인데 무엇이 진실인가를 공부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한 거죠. 이 사입인지 진짜인지를 찾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명상가들 제가 찾아갔어요. 지방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고 막 이랬다고. 시간도 없으면서. 한 번 교육받는데 보통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식이니까 돈도 많이 썼지. 근데 저는 간절했으니까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았고 재밌었어. 재밌었어. 만약에 내가 진짜 명상을 만난다면 이 돈 날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기꾼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명상한다고 찾아가면 어떤 그림을 사래. 그게 그림이 100만 원이야.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런 걸 많이 속아봤어요. 그래서 진실 공부란 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꿈이다. 라는 것을 고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에도 이런 얘기들은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허상이다. 이 얘기잖아. 그죠? 원수란 건 내가 그렇게 원수라고 규정한 거 아니야. 내 생각으로. 원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 안에 다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실 공부예요. 허상임을 깨달으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두려움의 이면에 사랑이 있다는 걸 계속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 어느 날, 아, 이거구나 하고 발견되는 순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진짜예요. 그 순간이 있어야,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면, 이 현실이 90% 중요하고, 진실이 10% 중요한 사람에서, 현실이 10% 중요하고, 진실이 90% 중요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0%, 90%는 돼야, 그죠? 이 세상이 꿈이고, 이 세상은 나의 해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생과 사라는 건 그냥 허상이야. 라는 걸 깨달은 상태여야, 명상 상태가 돼요. 현존 상태가 되고, 몰입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은 마시는 것도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는 거야, 명상은. 그러니까 현상이 허상임을 깨달은 이후, 모든 생명, 온 우주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오는 게 명상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독과, 세포 해독과, 그 다음에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 정리하는 시간들.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야. 왜 이런 예수나 부처나 아니면 옛날 성인들 있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 공자나 뭐 이런 분들이 진실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에는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못 보는 것뿐이지. 여러분 어 살인마를 보고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 같은 걸 볼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하는 프로그램, 뭐 이제 범죄 프로그램 그 안에도 진실이 있다고. 여러분 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막 가족들을 때리고 죽이고 싸우고 싶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무의식은 무한하고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명들의 무의식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무의식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건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허상이란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허상이야. 예를 들어 부부인데 이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났어.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고. 그죠? 근데 이게 허상이라니까? 이거 허상인 걸 이해하려면 시야를 아주 넓혀야 돼요. 생가사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은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이건 잠깐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아, 이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잠깐의 이런 불편한 소통 문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먼지 같은 거지. 이 배우자와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시간들이 태양 같은 거죠. 이 먼지 같은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괴로움, 에너지 소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같은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살기 때문에 진이 빠지는 거야. 근데 전체를 보면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다 기적인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차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상임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 내가 일어나는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상이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것을 깨달으면, 전체 의미를 깨달으면 태양 같은 상태가 돼요, 내가 그냥 바로. 태양 같은 상태에서는 명상이 저절로 돼요. 5분씩 각 잡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명상이니까. 그냥 수시로 감사함과 축복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알겠지. 내가 명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근데 저는 제가
100% 명상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저도 누구도 인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삶을 사니까 어쨌든 10%든 50%든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단시간에 사건이 생기면 나는 뭐 자다가도 뛰어가야 돼요. 그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명상이 어딨어. 막 흥분된 상태고 긴장된 상태고 두려움의 상태지. 근데 그런 상태가 10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아, 허상이다. 아, 이건 지나가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훨씬 성장할 거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그 순간에도 명상이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명상을 연습할 수는 있어요.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의 명상은 아니고 명상 연습이고 명상 경험이고 그냥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우울한 주파수, 화난 주파수, 슬픈 주파수 뭐 이런 거에서 아 어느 게 좋은 주파수 대지? 요걸 찾는 연습인 거야 그냥. 근데 이 연습을 안 하면 너무 벗어나 버려요. 분노의 끝에 가요. 뭘까 살인마가 돼도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자살해야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함의 끝은 또 어디겠어? 저 깊은 음?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 깊은 곳에 정체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많겠죠.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겠지. 물론 정신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나 간호사가 진짜면 진짜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의사가 간호사가 환자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짐으로 생각해. 약만 줘. 이러면 정신 그 환자는 벗어날 수 있는 빛이 없잖아. 빛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야. 어둠 속에서. 근데 저는 우울증 있는 친구들을 많이 온단 말이에요. 살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다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얘기는 항상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상태.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거나 세상을 미워하는 상태. 어? 자살하고 싶은 상태. 세상을 막 폭파시키고 욕을 하는 상태. 막 세상은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 상태가 정신병이에요. 그게 심화되면 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어, 근데 누구한테나 희망은 있어요. 나락으로 간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느냐? 정말 살인마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아니면 뭐 자책을 해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 없어? 여러분 안에 썩어가는 세포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에고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돼요. 세상은 썩었고 인류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딱 규정해 버리는 순간 세상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절망으로 보인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을 잘 보세요. 입소를 했어. 점검을 해. 온몸이 아파. 만지지도 못하게. 그리고 내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고 계속 체중에 대한 두려움만 계속 표현하고 있어. 뭐 먹고 싶다.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져요? 어? 그럼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난데? 자, 명상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높은,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모두가 나야라는 상태가 돼요. 모두가 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나다는 걸 이해하는 상태.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몸 상태가 최악이든 정신 상태가 최악이든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수준에서 이 사람의 속도로 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단시간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회야. 얼마나 대단한 가능성이 있어. 그죠? 이 사람을 폄하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한심하다. 최악이다. 이 사람은 뭐 불쌍하다. 이렇게 내가 규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 맘대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가끔 제가 명상 상태를 지나서 차원에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강의한다거나 상담하다가 그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공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지금은. 공부하고 해독하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온몸으로 온 세포들이 받아들이는 날이 와요. 그 시간이 길어져요. 온몸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부자 될 사람이 누가 부자냐? 자기가 부자라는 걸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아무리 내가 당장은 괴롭고 사업이 망하고 막 그래도 단 한순간도 내가 부자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부자든 지금 마음이 부자든 어쨌든 부자예요. 이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망해도 자기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거나 자책하고 뭐 누구 공격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게 부자지. 그죠? 부자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알아. 그냥 알잖아요. 의심의 적 없어. 그 명상도 마찬가지야. 나가 명상가다. 내 삶이 명상이다. 그냥 알아. 지금은 과정이다.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앉아있겠죠?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겠죠? 이거를 완전하게 부정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5분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지.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도망가요. 자, 우리가 에고 상태가 있어요. 에고 상태. 그리고 명상 상태가 있고, 그 다음이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다. 그럼 이 단계. 그럼 우리는 그 4차원이라 그랬죠. 그 왔다 갔다 한다니까? 3차원의 현실과 5차원의 자유.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님들, 수녀님들, 산에 간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다고. 그러니까 4차원인 거예요. 4차원이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요 4차원을 경험을 해야 자유 상태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구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에고 상태구나.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련가들은 알아차림을 계속해요. 알아차림. 내가 이런 상태구나. 알아차림은 명상이 아니죠. 알아차림은 명상인데 알아차림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위차원으로 가야지. 그 5차원, 6차원, 7차원으로 가야지 자유롭지. 자유 상태가 명상인 거죠. 알아차림은 훈련 상태. 자, 명상은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는 무한하다. 스펙트리 넓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게 또 잘못 가냐면 가짜 명상이 되느냐면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집중을 했네. 그럼 이게 명상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 갇혀요. 나 이걸 알아차렸네. 그럼 알아차리면서 또 갇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갇혀가지고 정체된다니까요. 사이비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사이비. 그죠? 하늘을 믿으세요. 뭐 자기 자신을 믿. 다 좋은 말 한다니까요. 사이비 가면 다 좋은 말이야. 사랑이 되세요. 근데 왜 이런 해독이나 아까 말했던 준비 단계 있죠. 이런 진실 공부하는 시간들이 없이 갑자기 5차원의 얘기를 3차원에서 듣고 나는 이 상태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 이게 사입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왜냐면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왜냐면 현실이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다. 돈을 갖다 바쳐야지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이비가. 자기 가족을 다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 허경영이 썩은 우유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썩은 우유를 집에서 잔뜩 쌓아놓고 매일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 자,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살인마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사입이에요, 사입. 살인마들, 범죄자들이 사입이 어떤 생각을 믿는 거야. 거기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에 갇혀 있는 게 사입이에요. 자, 그 상태가 다 다르고 그 차원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 차원에 대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넓힌 다음에 그 언젠가 그 자유 상태, 사랑 상태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면 어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두가 나니까. 모두가 명상이니까. 모두가 사랑이니까. 근데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3차원의 상태에서 그 경험을 듣고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야. 그죠? 모두가 사랑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엉뚱한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막 높은 차원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하다가 오히려 어, 몇 년의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정리해서 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어, 이거를 한번 어느 수준에 갇히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수준에 갇혀서 이게 명상이야 라고 정의 내려서 거기 안에 갇히지 마세요. 어, 계속 그 이게 진짠가? 라는 질문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명상인가?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에요. 이게 답이다. 엄청난 스님, 엄청난 뭐 교수님, 엄청난 사람이 이게 명상이야라고 말할 때 그걸 믿지 마세요. 의심하세요. 그 질문하세요. 그래야 자기 걸 만나요.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고 아직 나는 해독도 안 됐구나. 아직 나는 세포에 물도 안 채워지고 산소도 부족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사람이 왔는데 세포가 독으로 꽉 차 있고 산소 부족이야. 호흡도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 앉혀놓고 명상을 설명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부터 쉬게 해주고, 그죠? 수분하고 소금하고 그 단식부터 해서 일단 좀 정신 좀 차리게 한 다음에 어느 때가 됐을 때 주파수가 좀 대화할 정도의 주파수가 됐을 때 얘기를 하고 이런 단계들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으니까.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가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너무 싫어. 남편이 너무 싫어. 그럼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이지? 어? 저 인간한테 뭐 설탕 많은 음식을 먹여서 당뇨 걸리게 할까? 막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하는 상태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 그 깨우침,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누굴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슬프구나,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외모에 집착하는구나. 이런 걸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작업을 하세요. 갇히지 마시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깨어나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를 또 깨고, 한계를 만나고 또 깨고, 뭘 깨우쳐, 한계에서. 그 사건, 사고가 그때 일어나요. 병도 오고, 뭐, 싸움도 나고, 뭐, 돈 문제도 생겨요. 그때 한계예요. 그걸 또 깨세요. 아, 뭘 깨달아. 이거,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 내 한계를 보여주려고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현상이란 건 내 무의식의 반영이니까. 그죠? 내 무의식에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내 무의식이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 현상을 만났을 때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예요. 아, 내한테 이게 약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걸 보완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럼 이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만들어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또 창조하시는 단계. 그죠? 살이 쪘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창조해야 돼요. 그죠? 병이 났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창조해야 되고. 이 창조 단계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명상 상태가 일상이 될 때까지. 그죠? 우주가 하나고 나는 사랑이야. 모든 건 아름다워. 이게 너무 당연해질 때까지. 재밌지 않나요? 이 과정이 있다는 게. 끝에 가면 재미가 없어. 다 사랑인데. 이게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죠? 살도 쪘다가 또 빼보기도 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이 과정. 얼마나 재밌어. 방향이 잘못됐냐, 아니냐, 요걸 아는 거 일단 중요한 거죠. 일단 내가, 그죠? 현실적으로 더, 현실적인 걸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깨어나야지. 그죠?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 통해서 우린 지혜도 쌓고 사랑도 키우는 거니까. 근데 현실이 허상이란 걸 빨리, 이건 당연한 얘기를 맨날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한단 말이야. 꿈이라고 지금 여러분 꿈꾸고 있다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꿈속에 있으니까 빨리 깨어나세요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자유로워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 알면 그 순간 자유로워져요. 근데 또 현실화돼요. 그럼 또 깨야지. 그 깨어나는 걸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꿈인데. 아, 이건 내 두려움인데. 내가 이 먼지 같은 걸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고 이 먼지 속에다 들어와 있구나. 깨달으면 되지. 이거를 10년 넘게 해야 돼요. 어. 근데 이 10년이 뭐야? 뭐 어떤 영상 하나 보고 자기가 뭐 깨우쳤다. 아, 이거 정리를 잘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정리를 잘해서 유튜브에 잘 올려요. 근데 걔네들 나름대로의 명상이나 뭔가를 깨우친 건 맞는데 그런 어설픈 걸 유튜브로 자꾸 퍼뜨리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다가 사이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질 나쁜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안돼요. 다 안 돼.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가족을 죽일라 그래? 왜 자기를 죽일라 그래? 왜 폭식을 해?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런 단계를 거친 게 아니면, 그죠? 가짜가 되는 거야, 가짜. 명상은 가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짜를 믿는 순간, 가짜가 되는 거야. 가짜 삶이 되고. 그렇게 수십 년 헤매 다녀야 우리가 자기 거를 찾게 되고, 자기 거 안에 딱 살게 돼요. 그게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됐는지 사람마다 듣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명상 얘기를 조금 음, 핵심을 좀 정리한 것 같으니까 영상 남겨둘 테니까 잘 보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나요? 저는 말하면서 제가 저를 점검해요. 맞는 말을 하고 있나?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가짜를. 껍데기들을. 내가 나한테 속지 않으려고. 내 생각에 속지 않으려고. 생각보다 커서 나를 봐요. 생각보다 작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서 내 생각을 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듯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운전하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점검하면서 봤더니 오늘 얘기들은 나름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지만 또 듣는 사람마다 아까 말했듯이 또 오해와 착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자기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어떤 걸 창조할까? 이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쨌든 그 단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이 전체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스승이 되고 모든 게 다 은인이 되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다 기적같이 감사해지고 모든 게 멋진 일이 됩니다. 어, 지구가 무너져도 알겠죠? 내가 내일 죽어도 그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떠나도 명상인데 뭐 명상의 상태가 된다면 뭐 다 허상인데 뭐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이 온갖 그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기에는 여러분 생명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저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 에라 씨한테 에라 씨가 잠깐씩 자유로워지긴 하지만 그리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있지만 어, 여전히 에라 씨 관점에서 에라 씨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에라 씨뿐 아니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는 제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가 주는 선물이에요. 잘 받으세요. 그리고 명상은 우주가 주는 선물이고 우주가 주는 선물 원래 본래 있는 거예요. 그 명상이란 거는 우리 너무 99%의 생각 상태로 사니까 너무 지치고 어제 한 분이 또 왔는데 온몸에 신경통이야. 목이 막 단단해. 뭐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원장님인데 선생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신경을 쓴대요. 그러니 어깨 등 뭐 발가락까지 신경이 다 꼬여가지고 아파 죽겠대요. 귀한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길로 가시다 보면 아 지금이 자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이 자유다. 지금이 최상이구나. 지금보다 더 나을 수는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마디씩 할 수 있나요?